자, 이제 가겠습니다. 조금 힘들죠? 조금만 좀, 왔다 갔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단위 원가라는 걸 결정하게 될 건데요. 근데 우리가 단위 원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요. 조금, 특이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위 원가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량 흐름을 가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부터 좀 할게요. 우리 재고 자산의 원가 배분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조금 더 쉽게 출근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출근했을 때 바로 있던 거. 그리고 출근해서 이제 우리가 발주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판매하는 게 있고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판매한 게 도대체 어떤 거 들고 나왔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진열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냉장고가 있는데요. 여기 문이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에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뭐 우유가 뭐 A, B, C 있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냉장고 문 여시고 딱 ABC 우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은요? 그렇죠. 귀찮으신 분들은 A 갖고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어머님들이나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면 뭐 가지고 나오세요? C 가지고 나오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A 제품은요, A 상품은 아마도 유통기한이 제일 빨리 올 거예요. 그 뒤로 갈수록 유통기한이 더 늦게까지 유지가 될 겁니다. 즉 어떤 느낌이냐면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A라는 우유를 제일 먼저 사왔을 거예요. 뭐 날짜를 굳이 넣으면 뭐 3월 2일 날 사온 거, 뭐 3월 10일 날 사온 거, 뭐 3월 20일 날 사온 거, 우유가 유통기한이 교도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유통기한이 빨리 오는 A 먼저 손님이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구매자인 우리 입장에서는요, 좀 더 신선한 거 마시고 싶은데, 라고 해서 C 들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재고 자산의 원가를 배분함에 있어서 이 매출 원가에 포함될 항목이 어떤 순서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게 물량 흐름의 가정이에요. 판매자는 당연히 먼저 사온 것부터 먼저 팔렸으면 하겠죠. 하지만 구매자는요, 가장 늦게 판매자가 사온 것부터 먼저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물량 흐름을 좀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량 흐름을 가정할 때요, 이 매입할 때마다 단위 원가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조금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 받아보시면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데 뭐 2018년도, 뭐 2019년도, 뭐 2020년도, 2021년도. 자,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똑같은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계속 오릅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는 계속 오를까요? 그렇죠. 취득 원가는 계속 오르겠죠.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건비가 계속 오르니까 이 이 자산은요, 취득 원가가 매번 오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경제학 원론도 배웠죠? 혹시 제가 이런 말 할 때 제일 싫은가요? 배웠죠? 라고 물어보는 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에서 가정할 때 어떤 현상을 가정해요? 그렇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연도별로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의 형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형태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쟁 시장이죠. 나 말고도 대안은 많아요. 여러분들 통신사 SKT입니다. 다른 통신사에서 혜택도 많고요. 뭐 SKT랑 통합품질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세요? 번호 이동하시거나 신규 가입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부로 뭘 바꿀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가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학을 공부하시면서요, 뭘 가정하시냐면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가격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콜라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대체제인 사이다를 마실 수도 있고요. 사이다의 가격도 상승하게 되면요, 뭐 미란다나 뭐 트로피카나 뭐 이런 것들 마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산의 가격을 함부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뭐 만약에 그냥 가정해 볼게요.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좀 낮아서 A라는 상품 만드는데 한 10,000원 들었고요. 뭐 2019년도에는 뭐 한 12,000원 들었고요. 20년도에는 뭐 한 13,000원 들었고요. 2021년도에는 뭐 한 15,000원 들었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런데요, 판매 가격은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판매 가격은 계속 2만 원이었다고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판매 가격은 2만 원인데 고객이 예전에 만들었던 2018년도에 만들었던 상품 가지고 오면요, 얼마짜리 가지고 오신 거예요? 10,000원짜리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익은 얼마예요? 10,000원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고객이요, 2021년도에 만든 A라는 상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얘는 원가 얼마예요? 15,000원이죠. 그 이익은 얼마인가요? 5,000원이에요. 여러분들, 동일한 상품을 매출했는데요,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걔를 취득하는 원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에 만든 거 우리 고객이 들고 오는 게 이익이 더 많이 날까요? 최근에 만든 거 들고 올 때가 이익이 더 많이 날까요? 그렇죠.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었던 예전에 만들었던 거 가지고 올 때가 더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량 흐름을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의 그 단기의 성과가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적으로 매출 원가나 기말 재고를 막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위 원가를 가정하는 물량 흐름을 한번 가정하면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요, 여러 가지 단위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있습니다. 개별법, 선익선출법, 평균법 이렇게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평균법이 두 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평균법이 두 개 있진 않아요.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네. 그리고 후익선출법은 IFRS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의적인 조작을 막기 위해서요, 우리가 개별법, 선익선출법, 평균법 셋 중에 선택하고요. 한번 선택하면 계속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계 정책들은요, 회계 정책은 한번 적용하면요, 한번 선택하면 계속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계속 적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건데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그래요. 어떤 기업의 성과 같은 걸 측정할 때 우리가 한 번 선택한 정책이나 제도가 있으면 계속해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단기, 올해의 성과와 전기, 작년도의 성과를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비교 가능성이다, 비교한다라는 얘기는요, 서로 다른 대상을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대상,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작년과 올해, 전기와 단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한 번 방법을 정책이나 어떤 회계 원칙을 정하면 바꾸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비교 가능성에 대한 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퀴즈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비교 가능성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계속해서 적용하는 이유, 뭐라고요? 비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오늘 답변은 이거예요. 지난주엔 보수주의였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하셨던 내용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들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일단 개별법이 있는데요. 물량 흐름을 가정할 때 개별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개별법이 사실은 원칙이에요. 개별법이 원칙인데요. 이 개별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선의선출법이나 평균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법은요. 외견상 구분되는 상품들의 매입 원가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고요.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그 매입 원가를 매출 원가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 상품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별,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요 얘는 별이죠. 누가 봐도 얘는 동그라미고요. 누가 봐도 세모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요 별 모양을 집으면서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걔 들어온 원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마트인데 우리 고객이 진라면을 들면서 이거 얼마에 들어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 진라면이 몇 월 달에 들어온 거지? 이달에 들어온 건가? 지난달이었나?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개별법이다 라고 하는 건 외견상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뭐 달라질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자산의 이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이 분리되는 재화나 판매, 용역 제공 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요? 특별 주문 판매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의선출법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first in, first out이다 라고 해서 먼저 사온 거부터 먼저 나간다. 먼저 취득한 부분부터 먼저 판매로 인해서 우리 기업에서 빠져 나간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 물량 흐름하고 상관없이요. 먼저 매입한 재고 자산을 먼저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은요. 가장 최근에 매입한 순서대로 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A는 3월 1일 날 사오신 거고요. B는 3월 5일에 사오신 거고 C는 3월 10일에 사온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선의선출법은요. 만약에 A, B, C 중에서 우리가 두 개가 판매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먼저 사온, 먼저 매입한 A와 B부터 먼저 판매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C가 보유하고 있는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다라고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IFRS에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후위선출법도 있습니다. 얘는요. last in, first out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라이포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먼저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일에 사온 거, 3월 5일에 사온 거, 3월 10일에 사온 건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두 개 판매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후위선출법은요. 가장 나중에 사온 거부터 우리가 판매한 것으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즉 뭐랑 뭐가 팔린 걸로요. C와 B가 팔리고요. A가 남아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중평균법이라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평균법이거든요. 평균법인데 여러분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전체를 가지고 평균 내시는 겁니다. 자, 근데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 여쭤보면, 평균법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라고 하면,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해서 2개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평균법은 종류가 하나입니다. 자, 하나인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하고 계신 게 뭐예요? 단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회계학에서 금액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죠? 먼저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고 단가를 결정한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앞서 1차 시에서 수량을 결정하는 걸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단가를 결정하는 게 개별법이냐 선의선출법이냐
수입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이면 이동평균법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는 거고요. 수량을 책정하는 방식이 실지재고 조사법을 쓰고 있다 라고 하면 총평균법의 논리를 따라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제 가지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위 원가를 결정할 때는요, 동종산업의 두 기업을 비교 분석할 때 하고요, 이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A는 선입선출법 쓰고요, B는 후입선출법 쓰고 있다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같은 거 해야 돼요. 또한 이 기업이 취급하는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을 때는요, 이 성격과 용도가 유사한 재고자산에 대해서요, 이 동일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을 좀 해야 됩니다. 자, and 그리고요, 매 회계연도에 동일한 결정 방법을 적용하게 되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뭘 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무슨 가능성? 그렇죠, 비교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겁니다. 한번 예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거기 보시니까 단위 원가 결정법의 종류와 관련해서 예제 있는데요. 자, 예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기업 갑회사는요, 단기 중에 발생한 재고자산 관련 거래가 다음과 같습니다. 갑회사는 계속기록법으로 재고자산을 회계 처리하고요. 단위 원가는 개별법을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 기초상품 재고는 6만 원이고요. 3월 15일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23만 원에 매입했고요. 별도로 운송회사에 운반비 1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에 매입한 걸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면 매입 얼마인가요? 그렇죠. 얼마? 24만 원 매입하신 거죠. 자, 그리고요, 기초상품 전체를 고객에게 11만 원에 판매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매입한 상품 중 30%를 고객에게 14만 원에 판매하셨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개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해볼게요. 자, 매출 한번 볼까요? 매출. 여러분들 매출한 거 보시니까요. 자, 기초상품 6만 원짜리를요, 얼마에 파셨어요? 11만 원에 파셨네요. 그럼 여러분들 요 6만 원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매출한 것의 원가니까 매출 원가 될 거고요. 요 11만 원은요,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되시겠네요. 자, 그리고요, 또 매출하셨습니다. 얼마짜리들요? 요 24만 원짜리 중에 일부를 매출하셨는데요. 자, 몇 퍼센트 매출하셨대요? 30%요. 계산기 좀 눌러볼까요? 24만 원에 30%니까 7만 2천 원이네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7만 2천 원이 이번에 매출한 거겠죠? 이거 얼마에 처분하신 거예요? 14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금 갑회사가 인식해야 될 매출원가 총액은 얼마일까요? 예, 6만 원과 7만 2천 합쳐서요, 13만 2천 원 되실 거고요. 매출액은요, 25만 원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우리 기업의 이익은 얼마일까요? 매출액은 25만 원이고요. 매출원가 13만 2천 원이니까요. 11만 8천 원이 이익 되시겠죠. 예, 별거 아니세요. 개별법은 이래서요, 별로 이렇게 크게 고민하실 게 아닙니다. 자, 이제 5번 볼게요. 자, 다음은 갑회사의 단기 재고자산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 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볼게요. 물음 보시니까 여러 가지 물음이 있어서, 자, 요거 가지고 한 번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자산은 100개 있었고요. 매입 단가는 1,000원이었고요. 단기 매입한 자료는요, 2월 10일에 400개 우리가 취득하셨고요. 얼마에? 1,1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
500개 여러분들 우리가 추가로 매입하셨고요. 이때는 얼마씩이에요? 1,200원씩에 매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초에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건 1,000원이고요. 2월 10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올 때는요 1,100원씩에 사왔고요. 8월 10일에 사올 때는요 1,200원씩에 사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매입 단가가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렇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4월 15일에 300개 팔았고요 11월 15일에 400개 판매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물량 흐름을 좀 잠깐 그려볼게요. 자, 기초에 100개 있었고요. 자, 2월 10일에 매입했습니다. 2월 10일에 매입했어요. 몇 개? 400개. 그리고 또 매입합니다. 8월 10일에 매입합니다. 몇 개? 500개. 그래서 총 여러분들 몇 개 가지고 있으세요? 1000개 가지고 있었죠. 자, 이제 판매합니다. 매출했어요. 4월 15일에 매출했습니다. 몇 개? 300개. 그리고 11월 15일에 매출했어요. 400개. 총 몇 개여야 되죠? 1000개여야 되죠? 자, 그러면 기말에 몇 개 남아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300개 남아있어야 되네요. 여기 이제 물량 흐름이네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실지재고 조사법을 쓰고 있으면서 선입 선출법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입 선출법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먼저 사온 것부터 먼저 팔린 거고요. 실지재고 조사법이니까요. 뭡니까? 기말에 한 번만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선입 선출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선입 선출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판 거부터 해볼게요. 판매한 거. 여러분들 몇 개 파셨어요? 700개 판매하셨죠? 판매하신 게 700개시죠? 첫 번째입니다. 선입선출법. 판매한 거 700개예요. 자, first in, first out이니까 뭡니까? 먼저 사온 거부터 먼저 파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순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구매한 순서 보시면 기초에 원래 갖고 있던 거 100개, 2월 10일에 400개 매입하셨고 8월 10일에 500개 매입했습니다. 그럼 요 700개의 재고 측은요. 일단 100개는 기초 거고요. 그리고요. 400개는 2월 10일 거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몇 개가요? 200개가 8월 10일에 매입한 700개의 구성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기초에 가지고 있던 거 얼마짜리예요? 1,000원 주고 사왔던 거고요. 2월 10일에 사온 건요 1,100원씩에 사왔고요. 8월 10일에 사온 건요 1,200원씩에 사왔네요. 자, 여러분들 판매한 것의 그 원가는 얼마 되실까요? 자, 100개 1,000원, 400개 1,100원, 200개 1,200원. 총 얼마입니까? 78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 나는 거예요? 판매된 것의 총 원가 78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말 재고는 얼마 될까요? 여러분들 기말 재고는요. 여러분들 기말 재고 남아있는 300개는요.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먼저 팔려 나갔으니까 여러분들 남아있는 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가장 최근에 매입한 8월 10일께 되겠죠. 단가가 얼마씩이었죠? 1,200원씩이니까요. 그렇죠. 얼마? 재고자산은요? 36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여러분들? 후입 선출법이 뜻 좀 볼게요. 후입 선출법.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후입 선출법은요. 나중에 사온 거부터 먼저 팔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사온 건요. 그렇죠. 8월 10일에 사온 거네요. 몇 개? 500개요.
엔드 여러분들 200개 더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최근에 사온 건요? 2월 10일 거네요. 몇 개? 200개. 그럼 이 700개의 구성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8월 10일에 얼마치에 사왔고요? 1200원 단위로 사왔고요. 1100원 단위로 사왔겠네요. 그러면 매출원가 얼마인가요? 82만원 되시겠네요. 기말 재고 자산은요, 자, 300개인데요. 자, 이 300개의 구성은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예전에 사온 거부터 남아있겠죠. 가장 예전에 사온 거, 여러분들. 자, 기초에 있던 거 몇 개? 100개. 그리고요, 그 다음 사온 거 200개. 단가는요, 1000원, 1100원. 그래서 기말 재고는 얼마입니까? 32만원 되시겠네요. 자,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요, 총평균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총평균법은요, 별건 아니시고요, 우리가 총액 기준으로 가시는 겁니다. 총액 기준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 좀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총액 기준으로 보신다는 얘기는요, 이겁니다. 기초 여러분들 우리 100개 가지고 있었죠? 얼마짜리? 1000원짜리. 단기 매입한 건요, 2월 10일에 매입하신 건 1100원짜리. 그리고 1200원짜리. 요거 다 더하시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10만원, 44만원, 60만원 다 더하시면요. 10만원, 44만원, 60만원 다 더하시면요. 114만원 되시거든요, 여러분들. 자, 114만원인데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저거 다 합치시면 114만원입니다. 자, 나누기. 여러분들 수량 몇 개예요? 1000개죠. 그래서 평균 단가 얼마? 1140원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총평균 보면 되게 쉬워요. 이게 평균 단가 한 개당 1140원 평균이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서 판매된 게요. 700개니까 1140원. 그래서 판매된 거 얼마? 79만 8천원. 기말 재고도요. 1140원. 그래서 얼마? 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기록법일 때는 안 할게요. 계속기록법일 때는 좀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좀 비교하실 거냐면요. 뭘 좀 비교하실 거냐면, 자, 요걸 좀 비교하실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시냐면요. 기말 재고 자산은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습니다. 매출 원가를 계산하시면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고요.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게 나옵니다. 어차피 평균법은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말 재고 자산은요,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데, 선입선출법은요, 남아있는 게 비싼 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니까 가장 비쌀 때 주고 샀던 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후입선출법은요, 가장 비싸게 사온, 가장 최근에 사온 것부터 판매되니까요, 남아있는 건 아주 오래된, 예전에 저렴하게 사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 자산은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선입선출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 저희가 이 원가를 배분할 때요. 어지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원가를 배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판매, 미판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느꼈을 땐 어떤 느낌이에요? 미판매가 많으면 팔지 못한 거야? 팔지 못한 게 많아? 장사 못했구나. 미판매가 적으면요. 그렇지. 잘 팔았네. 이런 느낌 가질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 미판매분이 많으면 즉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자산이 많으면 왠지 장사를 못한 느낌이고요. 미판매한 게 적으면 기말 재고가 적으면
뭔가 장사를 잘한 것 같은 기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시면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이 선입선출법이요. 후입선출법보다 큽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미판매된 거, 못 판 게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아니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 빼주는 매출 원가는요. 선입선출법이 제일 작거든요. 여러분들, 빼주는 매출 원가가 작으면 매출 총익은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시지 않게 저 판매와 미판매가 아니고요. 판매된 거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이렇게 좀 아름답게 제가 표현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기말 재고 자산이 크면요. 빼줘야 되는 매출 원가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은 매출 원가가 작은 쪽이 더 커지게 되고요. 이익이 많으니까 세금 내는 것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 기업의 목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요. 정말 이익을 많이 내고 싶다. 이익 예쁘게 나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면 선입선출법이 유리할까요? 후입선출법이 유리할까요? 그렇죠. 선입선출법이 유리하시겠죠. 왜요? 이익이 더 크게 나오니까요. 같은 값이면.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요. 우리 회사는 우리 사장 거예요. 사장이 돈 내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도 많이 내요. 여러분들 세금은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야, 어차피 똑같이 파는 건데 나 세금 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요. 방법을요. 후입 선출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요.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제부터 제가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평가손실과 감모손실 관련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위원가 결정하는 거 제가 얘기했던 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